친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. 손을 맞잡고 도우며 친하게 지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친구 사이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. 지난 13일 20살 청년이 서울 마포의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 상태의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. 그의 몸무게는 고작 34kg이었습니다. 몸 곳곳에선 무언가에 묶인 채 폭행당하는 적도 있었습니다. 가해자는 같은 집에 살던 친구 2명이었습니다. 숨진 청년에게 집은 감옥이었고 친구들은 악마였을 겁니다. 주검이 돼서야 벗어날 수 있었던 이 끔찍한 비극. 가해자들의 휴대전화에서 숨진 청년을 학대하는 동영상이 발견됐습니다. 그들은 왜 친구에게 이렇게까지 했던 걸까요? 친구 살인 혐의 인정했습니까? 식사 제공하지 않은 사실 맞습니까? 네, 사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. 최 기자, 학대하는 것도 모자라서 동영상까지 찍었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경찰이 가해자들의 휴대전화에서 숨진 박모 씨를 학대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확보했습니다. 이들이 보관 중이던 동영상은 5개 정도인데 네. 촬영 시점은 박 씨가 가해자들과 함께 살았던 지난해 10월경부터 최근까지였습니다. 동영상에는 가해자들이 박 씨를 조롱하고 협박한 것은 물론이고 성적 학대를 하는 장면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네. 네, 가해자들이 박 씨에게 한 행동들 차마 공개하기는 어려울 텐데요. 네, 맞습니다. 너무나도 잔혹한 장면들이 많아서 이 방송에서는 이들의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다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고민 끝에 이들이 촬영한 2개의 영상에 있는 일부 내용을 공개를 하기로 했는데 네. 첫 번째 동영상에서는 박 씨가 상의를 탈의한 채로 굳은 자세로 서 있는 모습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가해자 중 한 명이 박 씨의 이름을 부르면서 땡땡씨 잘생겼습니까? 못생겼습니까? 라고 수차례를 묻습니다. 네. 계속되는 가혹행위에 박 씨는 마지못해서 답을 하는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예, 피해자가 굉장히 공포에 사로잡혔다고 전해지는데 또 다른 영상에서는 박 씨의 모습이 확 바뀌었다고요. 네, 머리카락이 많이 자라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머리가 짧았던 첫 번째 영상을 촬영하고 상당 기간이 흐른 뒤, 그러니까 박 씨가 숨지기 얼마 전에 찍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. 예. 두 번째 영상 속 박 씨는 면 티셔츠 차림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몸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. 첫 번째 영상에 비해서 확연하게 살이 빠져 있었고 눈빛과 표정에도 힘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. 지난 13일 나체 상태로 발견된 박 씨의 체중은 34kg이었습니다.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들의 표준 몸무게에도 못 미치는 건데 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것도 모자라서 영상까지 찍어둔 가해자들의 심리.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. 일종의 놀림감으로 또는 놀잇감으로 그렇게 이제 촬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해자들의 세디즘적인 어떤 심리적인 측면에서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. 이런 이제 동영상을 촬영한 사람들은 물론 자기들이 보관해서 보는 경우도 있지만 또 주변인들에게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과시적과도 아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. 네,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가혹행위까지 거의 고문인데요. 이렇게 보니까 지난해에는 박 씨하고 박 씨 아버지가 이 가해자들을 고소한 사건도 있었거든요. 그때는 왜 처벌을 안 받았습니까? 네, 박 씨가 그 가해자들과 함께 살던 지난해 11월 초입니다. 박 씨와 박 씨의 아버지가 대구 달성경찰서에 가해자들을 상해 혐의로 고소를 합니다. 네.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면서 상처를 입은 사진까지 제출했는데 경찰은 박 씨의 피해 진술을 받은 뒤에 당시 가해자들의 주거지 관할이던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사건을 넘깁니다. 하지만 2개월 뒤 영등포경찰서에서 가해자들을 한 번 불러 조사한 이후에 지난달 결국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. 네. 당시 경찰이 가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남겨진 학대 동영상만 확인했더라도 20대 청년의 비극적인 죽음은
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. 그러니까 박 씨가 경찰 도움을 청했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. 그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 계기가 가해자들을 고소했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앙심을 품은 거죠. 예, 맞습니다. 저 고소 사건 때문이었습니다. 박 씨의 고소에 앙심을 품은 가해자들은 지난 3월 31일 대구에 머물던 박 씨를 서울로 데려옵니다. 예. 식사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감금 상태로 폭행을 이어갔는데 지난 4월 17일엔 경찰이 박 씨에게 가해자들과 대질 조사를 하자면서 경찰 출석을 요구했습니다. 하지만 가해자들은 박 씨에게 지방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라고 시키거나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사망을 피했습니다. 박 씨는 결국 가해자들의 강압에 이기지 못하고 지난달 3일에 담당 형사에게 고소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합니다. 이후 박 씨는 가해자들에게 계속된 폭행을 당했고 한 달여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이 됐습니다. 경찰은 뒤늦게야 수사 지연, 부실 수사 의혹 등을 밝히겠다면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. 아쉬운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. 일단 가해자들은 살인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. 그런데 이 혐의가 바뀔 수도 있다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경찰은 당초에 박 씨의 죽음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가해자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 그런데 가해자들이 자신들을 고소한 박 씨에게 앙심을 품고 이 보복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형량이 높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해서 가중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 네, 사건을 보다 최석호 기자였습니다.